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가 된다고요? 며칠 후 LX 호텔의 고급 한정 식당에서 한 회장은 아들 한결과 딸 한봄을 불러 마광숙과의 결혼을 앞두고 공식적인 인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내는 조용하였고 마광숙은 여느 때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입은 마광숙은 두 사람을 향해 눈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잘생기고 예쁘시네요. 한 회장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 미안해요. 저는 한 회장님과 만나고 있는 술도가 대표 마광숙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한결은 특유의 호탕한 성격으로 마광숙을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저번에 집에서 잠깐 뵈었을 때 급하게 헤어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버지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걱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마 대표님 만난 이후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두 분이 행복하시면 된 거죠. 마 대표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한봄은 끝내 말을 아끼며 숟가락을 들다가도 놓고 물잔을 입에 대려다 말고 마광숙의 얼굴을 힐끔거리다가 눈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한봄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봄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마 대표님과 결혼하실 거예요? 그래, 더 늦기 전에 올해 안에 날을 잡으려고 한다. 한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눈동자에 맺혔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물어볼 게 있니? 혹시 마광숙 대표님의 막내 시동생 이름이 오광수 씨 맞죠? 한 회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순간 한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실타래가 하나 더 얹혔습니다. 만약 내가 강수 씨와 잘 되면 마 대표님 시동생이 내 남자친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복잡한 머릿속을 안고 돌아오는 차 안 한봄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광숙의 웃음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고 그녀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독고탁은 장미애의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미애의 서랍 속에서 노란 리본으로 묶인 노트를 꺼낸 그는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후회와 회한 그리고 강수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안에는 오강수의 아기 때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는 어떤 문장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 업둥이라 불렸던 그 아이는 사실 제 친아들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비록 결혼 전이었지만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우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달콤한 미래를 꿈꿨던 계획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미혼모가 된 채 아무런 선택지도 없었어요. 그 당시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아이를 낳은 뒤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결국 아이를 술도가 앞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버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술도가 앞을 서성이다가 격리를 구한다는 모집글을 보게 되었어요. 강수를 옆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고 그렇게 술도가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을 만났죠. 오랫동안 당신을 속여서 미안했어요. 강수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 괴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바로잡을 용기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아내의 일기장을 읽는 순간 견고했던 독고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내조했던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원수처럼 여기던 술도가의 업둥이였던 오강수가 아내의 친아들이었다니. 독고탁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스러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독고탁은 장미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서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장미애와 같이 저녁을 먹지도 않았고 야근을 핑계로 밤 늦게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회사를 나가서도 괜히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더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울분이 그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장미애의 물음에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지나쳤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독고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장미애를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에 장미애의 일기장을 거칠게 내려놓은 뒤 독고탁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일기장을 본 장미애의 눈빛이 흔들렸고
일기장을 잡는 장미애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 읽었어요? 장미애의 말에 독고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살아왔던 거야? 내가 그동안 알던 장미애가 맞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장미애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사고로 강수 아빠를 보내고 결혼도 안 한 미혼녀가 아이까지 낳은 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많은 술도가에선 아이를 거둬줄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강수에게도요. 아내의 말에 독고탁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를 낳자마자 술도가에 버릴 수가 있어? 그러고선 나랑 야반도주를 했다고. 그땐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먼 훗날 다시 강수를 찾아오려고 했어요. 나한텐 이 모든 걸 숨기고 나랑 결혼했단 말이지. 당신 평생 나한테 비밀로 하고 살려고 했어? 평생 들키지 않을 자신 있었던 거야. 장미애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입이 10개여도 할 말 없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독고탁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화내고 난리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항상 견고하고 완벽하게만 보였던 자신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긴 그 틈 사이에는 의심과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분노하고 원망하던 독고탁에게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애증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시절 아내에 대한 측은함이었을까요? 미애는 혼자였겠지. 무서웠을 거고. 그 어린 나이에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아내를 탓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독고탁은 서서히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억지로 짜낸 용서가 아니라 함께 보낸 세월 끝에서 나온 인정과 연민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스스로를 향해 애써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평생 안고 살아온 죄책감의 짐을 이제라도 내가 덜어줘야지. 일단 강수를 만나보자.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장미애를 불렀습니다. 장미애는 당황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독고탁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강수, 나한테 맡겨. 평생 아들 없이 딸뿐이라 아쉬웠는데 강수 내 아이로 호적에 올려서 같이 키우자. 당신 아들인 거 알게 된 이상 강수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대로 술도가에 있게 할 순 없잖아. 장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차올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고탁은 그녀의 손을 잡지도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볼 거다. 고마워요 여보. 나 이해해줘서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당신에게 평생의 빚 갚으면서 살게요. 그리고 그날 밤 독고탁은 오강수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내 친어머니가 내 아내 장미애라는 거. 나도 얼마 전에 알았다. 이 모든 사실을.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배신감 때문에 아내랑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 결론은 이거다. 나는 아내랑 오강수 너 둘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와 만나기 전 있었던 일이라 마냥 원망할 수도 없어. 앞으로는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 내 양자로 들어와. 오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진짜 아들처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오강수에게는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술도가에서 형들과 남부럽지 않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제 와서 친어머니가 생겼다고 해서 술도가를 떠날 마음은 없어요.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강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독고탁은 우연히 오강수와 한봄이 서로 연인 사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장미애와의 대화 도중 한봄이 오강수와 함께 있는 사진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 회장의 딸, 그 아가씨가 강수가 한 회장 딸이랑 연인 사이인 게 사실이야? 이 말에 장미애가 말했습니다. 보미가 오랫동안 강수를 짝사랑해왔어요. 강수는 우연한 기회로 보미를 구해주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보미를 통해 알게 됐어요. 봄이랑 강수가 결실을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독고탁은 금세 계산이 섰습니다. 한 회장의 아들인 한결과 독고세리의 혼사가 틀어진 뒤 한동안 속이 상했던 그는 이번엔 오강수를 통해 한 회장과 다시 사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강수, 내가 제대로 한 건 해주는구나.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포털 사이트는 한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LX 호텔 한 회장, 주류업계 여제 마광숙과 결혼 임박. 독고탁은 기사 제목을 본 순간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마광숙? 그는 신문을 던지고 휴대폰으로 기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진 중에는 마광숙이 한 회장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만난다던 사람이 술도가의 대표 마광숙이었다고. 독고탁은 말없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재앙이야? 그 여자가 내 사돈이 될지도 모른다고. 오래전 술도가 시절부터 앙숙이었던 마광숙이 이제는 사돈이 될 수도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광숙과 대치했던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술도가를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술도가를 헐값에 넘기라고 설득할 때마다 완강하게 버텼던 마광숙의 당당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여자 사내 대장부처럼 그릇이 크고 당당한 부분이 있었지. 한 회장 취향이 마광숙 같은 사람인가. 동시에 독고탁은 자신이 그동안 술도가를 문 닫게 하기 위해 저질렀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만행들이 이 순간만큼 후회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술도가 대표 마광숙이 LX 호텔의 한동석 회장과 결혼을 하게 되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에 독고탁은 당황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그를 비웃듯 가장 견디기 힘든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이 들어간 예상 스토리로 본 드라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